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길이 가는 카드가 두 개 있다면 두 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아요.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9월부터 뭐가 역전되는지 봅니다. 1번 고르신 분들, 9월부터 기다리던 일이 실제로 다시 움직이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풀이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돼요. 1번 분들, 홍비단 매듭이 끌렸다면 오래 묶여있던 일 하나가 이제 풀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기다림이 제일 먼저 보여요. 짧은 기다림이 아니에요. 며칠 답답했던 정도가 아니고 몇 달 동안 마음 한쪽에 계속 남아있던 일이 있어요. 완전히 잊은 것도 아니고 매일 붙잡고 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에서 안 빠진 일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지원해둔 회사에서 답이 없던 분들, 상사가 해준다고 말만 하고 계속 미룬 분들, 계약이 될 듯 하다가 멈춘 분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말 꺼내기 애매해서 기다린 분들, 연락 끊긴 사람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정리가 덜 된 분들, 이런 분들이 1번에 많이 들어와요. 누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했을 거예요. 아직 기다리는 중이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나도 이제 별 생각 없어. 될 거면 되고 아니면 말겠지.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니었어요. 마음이 계속 걸렸어요. 휴대폰 알림이 뜨면 괜히 확인했고, 메일함을 다시 열어봤고, 예전 대화방을 한 번씩 봤고, 어떤 사람 이름이 뜨면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을 거예요. 1번 분들은 지금 완전히 끝난 일보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일이 보여요. 일에서도 그렇고 돈에서도 그렇고 사람에서도 그래요. 다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안쪽에서 아직 누군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올해 들어서 1번 분들은 속도가 너무 늦었어요.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답이 늦고 결과가 늦고 상대가 늦고 돈이 늦었어요. 일을 해도 내가 한 만큼 바로 인정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서류를 넣어도 답이 늦었고 제안을 해도 결정권자가 미루었고 누가 해준다던 말도 날짜가 자꾸 넘어갔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새 업무를 맡았는데 평가나 보상 얘기가 계속 미뤄진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번 분기 지나고 보자 했고 그 다음에는 조직 개편 끝나면 얘기하자 했고 또 지나서는 윗선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만 들었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일은 일대로 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지쳤죠. 이게 1번 분들한테 보여요. 돈도 그래요. 들어와야 할 돈이 늦게 들어오거나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던 돈이 밀리거나 내가 계산한 계획보다 지출이 먼저 나갔을 수 있어요. 정산일이 미뤄졌거나 약속한 돈이 늦어졌거나 내가 말 꺼내기 애매해서 계속 기다린 것도 보여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 작업비가 아직 안 들어온 분들, 예전에 빌려준 돈을 아직 못 받은 분들, 보험금이나 환급금처럼 서류 넣었는데 처리만 기다리는 분들, 가족이나 지인이 며칠 뒤에 줄게 해놓고 몇 주 넘긴 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 문제라면 더 마음이 힘들었겠네요. 상대가 확실히 끄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붙잡은 것도 아닌 상태, 연락이 오는 듯 하다가 끊기고 말을 하는 듯 하다가 피하고 나만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그게 오래 갔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가 먼저 연락해놓고 대답은 늦어요. 만나자고 해놓고 날짜를 안 잡아요. 미안하다고 해놓고 달라진 행동은 없어요.
다시 잘해보고 싶은 것처럼 말하는데 막상 구체적인 약속은 피하죠. 이런 관계라면 1번 분들 마음이 너무 오래 묶였어요. 1번 분들은 버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버틴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몇 번이나 놓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또 놓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음 안에서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감이 있었거든요. 그 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9월부터는 실제 신호가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호는 꿈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에서 확인되는 신호예요. 연락, 문자, 전화, 메일, 일정 조율, 담당자 변경, 문서 확인, 미뤄진 입금, 예전 사람이 다시 꺼내는 말, 이런 식으로 보여요. 9월 초에는 아주 작게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큰 결과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아직 살아있다는 표시가 와요. 예를 들어요. 예전에 지원했던 회사에서 뒤늦게 면접 가능하냐고 연락이 올 수 있어요. 멈춘 계약건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말이 올 수 있어요. 받을 돈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번 주 안에 정리할게 라는 답이 올 수 있어요. 한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안부를 물을 수 있어요. 예전 고객이 그때 해주신 것 다시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짧은 문자 하나일 수 있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 한 통일 수 있고,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말일 수 있고, 예전 사람이 별뜻 없는 것처럼 보내는 안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번 분들은 그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9월은 작은 신호를 잡아야 다음 말이 커져요. 특히 9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휴대폰, 메일, 문자, 카카오톡, 업무 메신저를 놓치지 마세요. 평소에는 안 보던 스팸함이나 숨은 메시지함도 한번 봐도 좋아요. 1번 분들은 이상하게 중요한 게 아주 눈에 띄는 곳이 아니라 살짝 비껴간 곳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시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해요. 예전에 나를 기다리게 만든 사람이 다시 온다면 왜 이제 왔는지 봐야 해요. 예전에 나를 미루게 만든 일이 다시 열린다면 왜 그때 멈췄는지 확인해야 해요. 예전에 돈이 늦어진 거래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번에는 정산일을 분명히 해야 해요. 그냥 반가워서 바로 받아주면 또 기다릴 수 있어요. 1번 분들은 오래 기다린 만큼 반가움이 먼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따뜻하게 말하면 마음이 풀리고, 담당자가 좋게 말하면 이번엔 괜찮겠지 싶고, 돈이 들어올 것 같으면 조건을 대충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안 돼요. 9월의 역전은 다시 잡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잡되 조건을 제대로 보는 데서 달라져요. 1번 분들 사람 문제라면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보고 싶었다는 말보다 실제로 시간을 내는지, 미안하다는 말보다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지, 다시 잘해보자는 말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지, 이걸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상대가 나도 힘들었어 라고만 말하고 정작 왜 연락을 끊었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아직 부족해요. 상대가 보고 싶어 라고는 하는데 날짜를 안 잡으면 아직 부족해요. 상대가 다시 잘해보자 라고 말하면서도 연락 패턴은 그대로라면 아직 믿기 어려워요. 반대로 상대가 예전 일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시간을 내고 약속을 지키면 대화해 볼 수 있어요. 1번 분들은 마음을 닫으라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열라는 거예요. 일쪽이라면 일정과 권한을 보세요. 누가 결정권자인지, 언제 답이 나오는지, 내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돈은 언제 들어오는지, 이걸 확인해야 해요. 막연하게 곧 될 거예요 라는 말만 믿지 마세요. 곧이 언제인지 물어봐야 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곧 승진 얘기 나올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믿고 기다리지 말고 평가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일에서 작업 먼저 해주면 정산할게요 라고 하면 정산일을 문자로 남겨야 해요. 계약건에서 진행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계약서가 언제 나오는지 물어야 해요. 돈 쪽이라면 날짜를 꼭 넣어야 해요. 언제쯤 가능하세요? 보다 9월 며칠까지 가능하실까요? 맞아요. 1번 분들은 부드럽게 말하는 건 잘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는 걸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상대 기분 상할까봐 돌려 말하다가 결국 본인만 더 기다렸던 적 있죠. 9월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착한 것과 애매한 것은 달라요. 예의 있게 말하되 정확해야 해요. 부드럽게 말하되 날짜는 넣어야 해요.
상대 사정은 들어주되 내 사정도 같이 말해야 해요. 1번 분들한테 9월 초는 확인의 시기예요. 연락이 오면 반응만 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문자가 오면 기분만 보지 말고 내용 보세요. 제안이 오면 반가워만 하지 말고 조건 보세요. 예전 사람이 오면 추억만 보지 말고 지금 행동을 보세요. 9월 중순으로 가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만날 날짜가 잡히거나 돈 얘기가 다시 나오거나 일을 언제 시작할지 말이 오가거나 누군가가 중간에서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특히 지금 아니면 안 돼요. 라는 식으로 재촉하는 제안은 조심하세요. 정말 괜찮은 일은 최소한 확인할 시간은 줘요. 상대가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면 그 급함이 1번 분들에게 넘어와서 나중에 책임만 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안에 입금해야 자리 잡아드려요 라는 말, 계약서는 나중에 쓰고 일단 시작해요 라는 말, 나 믿고 해요 라는 말, 이런 말은 듣기 좋아도 조심해야 해요. 믿음은 문서와 날짜가 같이 있어야 오래 가요. 1번 분들은 9월 중순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기다린 게 오니까 좋기도 하고 동시에 무섭기도 해요. 이걸 다시 해도 될까?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감정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종이에 적어 보세요. 이 일이 다시 왔을 때 좋은 점, 걱정되는 점, 내가 꼭 확인해야 할 점. 이 세 가지를 쓰면 머리가 정리돼요. 예를 들어 좋은 점에는 돈이 들어온다, 다시 시작할 기회다, 오래 기다린 답이다 라고 적을 수 있어요. 걱정되는 점에는 또 미뤄질 수 있다, 상대가 말만 할 수 있다, 내가 너무 많이 양보할 수 있다 라고 적을 수 있어요. 확인해야 할 점에는 정산일, 만나는 날짜, 계약 조건, 상대의 실제 행동을 적으면 돼요. 1번 분들은 글로 적어야 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계속 같은 자리를 돌아요. 하지만 적으면 보여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 그냥 오래 기다려서 아까운 건지, 상대를 믿는 건지, 미련이 남은 건지 구분돼요. 9월 말로 가면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완전히 크게 터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방향이 보이는 쪽이에요. 이제 다시 해볼 수 있겠다. 또는 이제 정말 정리해도 되겠다. 이 둘 중 하나예요. 둘 다 역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모르는 상태로 기다렸잖아요. 답을 모르는 게 제일 사람을 지치게 해요. 9월 말에는 적어도 내가 계속 기다릴지, 정리할지, 다시 시작할지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1번 분들 중에서 직장 문제로 기다린 분들은 9월에 윗선이나 담당자의 말이 중요해요. 상사가 애매하게 하던 말을 다시 꺼내거나 평가나 배치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직 준비 중인 분들은 예전에 넣어둔 곳에서 연락이 올 수 있고 한 번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길이 다른 방식으로 다시 열릴 수 있어요. 그때 자존심 때문에 모른 척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요. 지난달에는 떨어졌던 회사에서 다른 포지션으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다른 회사로 가면서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어요. 상사가 미뤄둔 업무 조정을 이제야 꺼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 멈춘 것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올 수 있어요. 1번 분들 중에 내가 먼저 물어보면 없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아니에요. 확인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불편해 할까봐 계속 기다리는 동안 1번 분들만 속이 타요. 이번에는 그 방식을 바꿔야 해요. 사업이나 프리랜서라면 묵은 고객이 보입니다. 예전 고객, 잠깐 문의만 하고 사라진 사람, 예전에 견적냈던 사람, 오래전 같이 일한 사람, 이쪽에서 다시 일이 움직일 수 있어요. 단, 예전처럼 좋게만 해주면 안 돼요. 이번에는 비용, 일정, 수정 범위, 정산일을 꼭 정하세요. 예를 들어 디자인 작업이면 시한 몇 번까지 가능한지 정해야 해요. 상담이나 강의면 시간과 비용을 먼저 정해야 해요. 물건 판매면 입금 확인 후 발송해야 해요. 서비스업이면 예약금이나 취소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해요.
작게 보이는 조건 하나가 나중에 큰 스트레스를 막아요. 돈 문제로 보면 9월에는 큰 돈보다 밀린 돈이 먼저예요. 받아야 할 돈, 환급금, 정상금, 돌려받을 돈, 잊고 있던 혜택, 이걸 챙겨야 해요. 대박을 기다리기 전에 내 돈부터 찾아야 해요. 1번 분들은 내 것인데도 말 못해서 늦게 받은 적이 있어요. 이번엔 조용히 넘기지 마세요. 사람 문제로 보면 다시 연락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냉정하게 봐야 해요. 연락이 온다고 다 인연은 아니에요. 외로워서 온 사람인지, 진심으로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인지, 그냥 자기 필요할 때 연락한 사람인지 봐야 해요. 만약 상대가 잘 지냈냐는 말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한다면 1번 분들이 또 마음을 먼저 열 필요는 없어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지켜보세요. 반대로 상대가 미뤄둔 얘기를 제대로 꺼내고 예전 일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대화해 볼 수 있어요. 1번 분들에게 9월은 기다림이 끝나는 달이에요. 그런데 끝난다는 게 무조건 해피엔딩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기다린 일이 성사될 수도 있고 오래 붙잡은 마음을 내려놓게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1번 분들에게는 필요했던 답이에요. 이제 행동 얘기할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9월 첫 주 안에 미뤄둔 확인 연락 하나를 보내세요. 받아야 할 답, 받아야 할 돈, 확인해야 할 일정, 풀어야 할 대화. 그 중 하나만 골라서 보내세요. 긴 말 필요 없어요. 짧고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오래된 문서나 메시지를 정리하세요. 계약서, 영수증, 메일, 문자, 메모장에 남겨둔 약속. 이런 걸 정리하다 보면 내가 뭘 기다리고 있었는지 정확히 보여요. 1번 분들은 정리하다가 중요한 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밤에 손 씻고 조용히 앉아서 종이에 하나만 적으세요. 9월 안에 이 일이 분명하게 정리되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정성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도망가지 않게 붙잡는 거예요. 1번 분들 9월에는 기다림만 하지 마세요. 기다리되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는 선택하세요. 이번에는 상대가 정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들어갈 문인지 내가 정해야 해요. 1번 분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1번과 함께 9월에 꼭 열렸으면 하는 일 하나만 적어두세요. 말로 꺼내야 현실에서도 움직이기 쉬워요. 이번 고르신 분들, 9월부터 비어있던 돈과 생활이 다시 차오르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풀이도 더 깊게 이어갈 수 있어요. 이번 분들, 맑은 청수 옷그릇이 끌렸다면 지금 제일 필요한 건 큰 욕심보다 생활을 다시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번 고르신 분들, 여기는 돈 얘기부터 해야 해요. 감정 얘기보다 현실 얘기가 먼저 나와요. 통장, 카드값, 고정비, 집안 지출, 가족에게 나가는 돈, 갑자기 생긴 비용, 이런 게 최근에 마음을 많이 눌렀을 가능성이 커요. 이번 분들은 돈을 막 쓰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계산을 꽤 해요. 아껴야 할 땐 아끼고, 무리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웬만하면 책임지고, 갚고,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남는 게 적었어요. 들어오면 나가고, 조금 모이나 싶으면 일이 생기고, 이번 달은 괜찮나 싶으면 또 지출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나간 돈이 많아요. 집안일, 병원비, 생활비, 수리비, 교통비, 식비, 가족 부탁, 누군가와의 약속, 이런 게 계속 겹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날이 됐는데 바로 카드값 빠져나가고 보험료 빠져나가고 관리비 빠져나가고 남은 돈 보고 한숨 나온 분들 있어요. 또는 가족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 계획이 틀어진 분들, 병원비나 약값, 자동차 수리비, 집 수리비처럼 갑자기 나간 돈 때문에 한 달 계획이 무너진 분들도 보여요. 이번 분들은 겉으로는 크게 티를 안 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밥도 먹고 할 일도 했겠죠. 그런데 혼자 집에 와서 통장 보면 마음이 내려앉았을 수 있어요. 카드 앱 켜놓고 한참 봤거나 결제일 앞두고 잠이 얕아졌거나 누가 만나자고 하면 돈부터 계산했을 수 있어요. 이번 달은 만날 돈이 없는데 또 내가 내야 하나. 이걸 사면 다음 주가 힘든데
지금 이체하면 잔고가 너무 비는데 이런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이 적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생활이 불안해서 힘든 거예요. 생활이 불안하면 사람은 마음이 계속 예민해져요. 괜히 짜증이 나고 작은 부탁도 부담스럽고 사고 싶은 거 하나도 마음 편히 못 사고 누가 좋은 소식을 말해도 나는 왜 이러나 싶어져요. 이번 분들은 9월부터 그 답답함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어요. 단, 갑자기 큰돈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모든 게 끝난다는 식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현실이 아니죠. 여기서는 더 현실적으로 나와요. 새는 돈을 발견하고 작은 수입이 생기고 받을 돈을 챙기고 생활 구조를 다시 잡는 쪽이에요. 9월 초에는 지출 정리가 먼저예요. 돈이 들어오기 전에 나가는 구멍부터 보입니다. 안 쓰는 자동 결제, 계속 빠져나가는 구독료, 필요 없는데 유지한 서비스, 미뤄둔 카드 할부, 어디에 썼는지 기억 안 나는 소액 지출.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예를 들어, 영상 서비스 두세 개 결제 중인데, 실제로는 하나만 보는 분들, 음악 앱, 클라우드, 앱 결제, 멤버십, 보험 특약, 헬스장 자동 결제처럼 작게 빠져나가는 돈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은 작아 보이죠. 그런데 다 합치면 꽤 커요. 이번 분들은 9월에 그런 돈을 찾아야 해요. 이번 분들은 9월 첫 주에 통장을 꼭 봐야 해요. 대충 보면 안 돼요. 카드 내역, 자동이체, 현금 지출, 송금 내역까지 한번 보세요. 보기 싫어도 봐야 해요. 돈을 보기 싫어서 피하면 더 세요. 정확히 봐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통장 보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썼지? 왜 이것도 못 모았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분들 자책은 돈을 못 막아요. 확인이 돈을 막아요. 내역을 보고 끊을 걸 끊고 받을 걸 받고 줄일 걸 줄이는 게 돈을 막아요. 자책만 하면 마음만 더 무너져요. 9월 중순에는 작은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부터예요. 예전 일의 정산, 부업거리, 작은 판매, 누군가의 도움, 미뤄진 환급, 포인트, 수당, 가족이나 지인의 현실적인 도움. 처음엔 이게 뭐 큰 도움 되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돈이 이번 분들에게는 다시 숨쉴 틈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로 안 쓰는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예전에 해둔 작업비 일부가 들어올 수 있어요. 회사에서 놓친 수당이나 복지 포인트를 확인하게 될 수 있어요. 친구나 지인이 작은 일거리를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생각 못한 환급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큰 돈은 아니어도, 아, 그래도 이번 주는 넘기겠다 하는 돈이에요. 이번 분들은 작은 돈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작아도 바로 들어오는 돈, 조건이 분명한 돈, 내가 해본 일로 받는 돈. 이게 9월에는 중요해요. 큰 돈 벌 수 있다는 말보다. 실제로 이번 주나 이번 달 안에 정리되는 돈이 더 좋아요. 프리랜서나 사업하는 분들은 예전 고객에게 연락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만 찾지 말고 이미 나를 알고 있는 사람 쪽을 봐야 해요. 요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전에 하셨던 것 이어서 정리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돼요. 너무 길게 영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짧고 분명하게 보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미용, 네일, 디자인, 상담, 클래스, 판매, 온라인 서비스 하는 분들. 새 광고를 크게 돌리기 전에 예전 고객 명단부터 보세요. 최근 석 달 안에 끊긴 고객, 한 번만 이용하고 안 온 고객, 문의만 하고 구매 안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짧게 연락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회사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걸 확인하세요. 수당, 복지 포인트, 연차 수당, 교육비, 교통비, 식대, 환급, 이런 걸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묻는다고 없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권리를 아는 사람이 안정돼요. 구직 중인 분들은 조건을 너무 크게만 보지 말고 당장 생활을 받쳐줄 수 있는 자리도 봐야 해요. 내가 원하는 큰 길은 따로 있더라도 지금 생활비를 안정시키는 일이 먼저 필요할 수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작은 기회를 밀어내면 오히려 더 오래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사람 때문에 돈이 새는 것도 보여요.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누군가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가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먼저 냈고, 나중에 준다니까 믿었고, 같이 하자니까 비용을 부담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더 많이 냈어요. 돈도, 시간도, 마음도요. 예를 들어 늘 내가 밥값을 더 내는 관계, 가족이라서 생활비를 계속 보태는 상황,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은 돈, 연인이 돈 없다고 해서 내가 계속 부담한 데이트 비용, 이런 게 이번 분들 현실에 있을 수 있어요. 9월에는 이걸 바꿔야 해요. 이번 분들은 착한 사람보다 정확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돈 얘기한다고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문제를 애매하게 넘기면 관계가 더 상해요. 차라리 처음에 정확히 말하는 게 나아요. 돈 빌려달라는 말은 조심하세요.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못 받아도 괜찮은 만큼만 해야 해요.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특히 금방 갚을게. 이번만 너밖에 없어. 이런 말에 바로 움직이면 또 본인이 힘들어져요. 동업이나 투자 제한도 신중해야 해요. 말은 크고 조건이 흐린 일은 피하세요. 수익을 말하기 전에 손실이 뭔지 물어봐야 해요.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문서가 있는지, 빠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봐야 해요.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원금 회수돼 라는 말은 꼭 조심하세요.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거라 괜찮아 라는 말도 조심하세요. 다들 하고 있어 라는 말도 조심하세요. 이번 분들은 9월에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먼저예요. 이번 분들은 물이 중요해요. 여기서 물은 그냥 감성적인 상징이 아니에요. 생활을 맑게 정리하는 걸 말해요. 싱크대, 냉장고, 욕실, 물병, 컵, 그릇. 이런 생활의 기본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계속 지쳐요. 9월에는 집 안에서 물 쓰는 곳을 정리해 보세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 냉장고 안 묵은 음식, 욕실에 오래된 물건, 안 쓰는 컵. 이걸 정리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요. 돈 문제도 결국 생활에서 시작돼요. 먹는 자리, 씻는 자리, 자는 자리, 이 세 군데가 안정돼야 돈 계획도 제대로 서요. 9월 말이 되면, 이제 조금 숨 쉬겠다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엄청난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완전히 비어있는 느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결제일 앞두고 너무 떨리지 않고 다음 달 계획을 조금 세울 수 있고 필요한 물건 하나를 마음 덜 무겁게 살 수 있는 정도.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몸도 챙기세요. 돈 걱정이 오래되면 몸이 먼저 망가져요. 잠이 얕아지고 소화가 안 되고 어깨가 굽고 눈 밑이 어두워지고 계속 피곤해요. 이번 분들은 9월에 돈 정리와 잠 정리를 같이 해야 해요. 밤에 누워서 계산하지 말고 종이에 적고 자세요.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잠만 달아나요. 신령님께 정성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맑은 물 한 그릇이 좋아요. 깨끗한 그릇에 물을 떠놓고 마음속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세요. 새는 돈 막히게 해주세요. 받을 돈 받게 해주세요. 필요한 돈이 제때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물만 떠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정성은 행동하고 같이 가야 해요. 통장 확인, 지출 정리, 받을 돈 연락, 자동이체 해지. 이걸 같이 해야 현실이 바뀌어요. 9월 초에 해야 할 건 확인이에요. 9월 중순에 해야 할 건 작은 돈을 잡는 거예요. 9월 말에 해야 할 건 남는 돈을 따로 빼두는 거예요. 금액이 작아도 돼요. 10,000원이어도 좋아요. 따로 빼두는 습관이 이번 분들에게는 중요해요. 이번 분들은 돈이 생기면 급한데 먼저 쓰고 남으면 쓰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항상 안 남아요. 9월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먼저 떼어 놓으세요. 생활비와 비상금을 분리하세요. 이게 현실적인 역전이에요. 사람 관계에서도 비용을 나눠야 해요. 항상 내가 먼저 계산했다면 이번에는 말하세요. 이번엔 나눠서 내자. 이번 달은 내가 여유가 없어. 이 부분은 같이 부담해야 해.
이런 말을 해야 해요. 상대가 서운해하면 그건 상대의 문제예요. 내 생활이 무너지는데 계속 맞춰줄 수는 없어요. 이번 분들은 9월부터 자존감도 생활에서 회복돼요. 돈이 조금 정리되고, 집이 조금 정리되고, 잠을 조금 더 자고, 밥을 제때 먹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큰 깨달음이 아니라 생활이 사람을 살려요. 이번 분들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9월 첫 주에 카드 내역과 자동이체를 전부 확인하세요. 안 쓰는 건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또 받을 돈이나 정산 안 된 일은 날짜를 넣어서 연락하세요. 가능하실 때 주세요 말고 9월 며칠까지 가능하실까요?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싱크대와 냉장고를 정리하고 맑은 물 한 그릇으로 정성을 들여보세요. 생활이 맑아져야 돈도 덜 새요. 이번 분들 9월은 한 방에 뒤집는 달이라기보다 무너진 생활을 다시 세우는 달이에요. 그게 더 현실적이고 더 오래 가요. 작은 돈부터 챙기세요. 작은 지출부터 막으세요. 작은 습관부터 바꾸세요. 그렇게 해야 10월, 11월로 갈수록 안정이 커져요. 이번 분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이번과 함께 9월에 꼭 정리하고 싶은 돈 문제 하나만 적어두세요. 적어두면 피하지 않고 보게 돼요. 3번 고르신 분들, 9월부터 끊어야 할 걸 끊으면 상황이 바로 달라지네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한번 눌러두시면 좋아요. 3번 분들, 은빛 신칼 장식에 눈이 갔다면 더 이상 애매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이미 올라온 거예요. 3번 고르신 분들, 여기는 아주 분명해요. 지금 끊어야 할 게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어요. 이미 본인은 알고 있어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다만 실행을 미뤘을 뿐이에요. 내가 너무 냉정한가? 조금만 더 참아볼까? 상대도 사정이 있겠지. 괜히 말 꺼냈다가 더 커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끌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3번 분들 9월에는 애매한 게 제일 위험해요. 확실히 하든가 놓든가 거리를 두든가 조건을 바꾸든가 해야 해요. 그대로 두면 피로가 더 커져요. 지금 3번 분들 주변에는 에너지를 갉아먹는 대상이 있어요. 이건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연락만 와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만나고 오면 괜히 기운 빠지는 사람, 나만 책임지는 일, 돈은 적은데 스트레스가 큰 일, 갈 때마다 불편한 장소, 끊어야지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습관, 이 중 하나가 강하게 보여요. 사람 문제부터 보면 3번 분들 주변에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말은 잘해요. 미안하다고도 하고, 이해해달라고도 하고, 나중에 잘하겠다고도 해요. 그런데 행동이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 매번 약속을 미루는 사람, 힘들 때만 연락하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는 바쁘다고 하는데 본인이 필요하면 바로 찾는 사람, 돈 얘기만 나오면 흐리는 사람, 관계 이름을 절대 확실히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믿었어요. 두 번째도 이해했어요. 세 번째부터는 속으로 알았죠. 이 사람은 또 이러는구나. 그런데 정 때문에, 미련 때문에 혹은 내가 너무 세게 나가는 것 같아서 계속 넘겼을 수 있어요. 9월에는 그 관계에서 같은 장면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상대가 또 약속을 미루거나 또 책임을 피하거나 또 말을 바꾸거나 또 3번 분들에게 감정적으로 기대는 시기예요. 그때는 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이번엔 행동을 봐야 해요. 3번 분들은 사람을 쉽게 버리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오래 봐요. 상대가 못한 것보다 잘한 것을 더 오래 기억하려고 하고 내가 받은 상처보다 상대 사정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본인을 계속 다치게 하면 안 돼요. 9월에는 선을 그어야 해요.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방식은 어렵다. 이렇게 반복되면 더는 못한다. 연락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힘들다. 돈 문제는 정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요.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3번 분들은 설명이 길어지면 상대가 그 안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요. 짧고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상대가 밤늦게만 연락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밤늦은 연락은 내가 힘들어. 필요한 얘기는 낮에 해줘. 돈 문제라면 이렇게요. 언제까지 정리 가능한지 날짜로 말해줘. 일 문제라면 이렇게요. 이 업무가 내 책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일 문제도 강하게 보여요. 3번 분들은 책임을 많이 떠안았을 수 있어요. 내 일이 아닌데 하게 된 일, 누가 안 해서 내가 한 일, 말로는 고맙다는데 보상은 없는 일, 이런 게 있었네요. 직장에서는 업무 범위를 정확히 해야 해요. 이건 제가 맡는 부분인가요? 결정권자는 누구인가요? 마감은 언제고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이걸 물어봐야 해요. 그냥 눈치껏 하다 보면 또 3번 분들이 다 떠안아요. 예를 들어 회의에서 누가 정하지 않은 일을 3번 분들이 습관처럼 하게 될 수 있어요. 자료 정리, 연락 돌리기, 마감 챙기기, 문제 생기면 수습하기.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좋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문제가 생기면 3번 분들이 책임지는 식이면 안 돼요. 9월에는 이런 걸 끊어야 해요. 사업이나 프리랜서라면 조건 흐린 거래는 피하세요. 일단 해보고 보자. 나중에 챙겨줄게. 우리 사이에 계약서까지 필요해? 이번만 싸게 해줘. 이런 말이 나오면 조심해야 해요. 3번 분들은 실력으로 버티는 사람인데 정 때문에 값을 깎아주면 결국 본인만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 작업을 다 했는데 수정만 계속 늘어나는 일,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정산일이 밀리는 일, 친한 사람이라서 싸게 해줬는데 고마움보다 요구가 더 많아지는 일, 이런 건 9월에 정리해야 해요. 연애나 썸에서는 더 분명해요. 상대가 연락을 들쑥날쑥하게 하거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거나 중요한 얘기만 피한다면 9월에 물어봐야 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이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건 나는 힘들어. 이 말이 필요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정확히 물었을 때 깨지는 관계라면 이미 오래전부터 불안했던 관계예요. 정확히 물었을 때 상대가 진심을 보여준다면 그때 다시 볼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9월에 진짜와 가짜를 나누게 돼요. 소문도 조심하세요. 3번 분들 주변에는 말이 옮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한 말이 다르게 전달되거나 누군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흐릴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는 사람 많은 곳에서 하지 마세요. 감정 올라온 상태로 긴 메시지 보내는 것도 피하세요. 나중에 그 말이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 단톡방에서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흉을 길게 보지 마세요. 연인에게 화난 상태로 장문을 보내지 마세요. 긴 말은 나중에 후회가 남을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짧고 정확한 게 이겨요.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업무는 메시지나 메일로 남기고, 돈은 입금일과 금액을 남기고, 약속은 날짜를 남기세요. 3번 분들은 9월에 말했잖아요. 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남겨둔 게 있어야 편해요. 9월 초에는 불편한 감정이 먼저 올라와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싫어지고 어떤 일을 하기 싫고 어떤 장소에 가기 전부터 피곤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예민한 게 아니에요. 몸이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3번 분들은 몸 반응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연락만 오면 속이 답답해요. 어떤 모임 가기 전부터 피곤해요. 어떤 업무 시작하기 전부터 머리가 아파요. 이런 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내 몸이 이미 그 문제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9월 중순에는 선택해야 할 일이 올 수 있어요. 계속할지 말지, 만날지 말지, 받을지 말지, 떠날지 말지. 여기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더 흔들려요.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 한 명 정도만 참고하고 마지막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해요. 3번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다만 누가 대신 말해주길 기다렸던 거예요. 9월에는 대신 말해줄 사람을 찾기보다 본인이 말해야 해요. 9월 말이 되면 정리한 사람과 미룬 사람의 차이가 커져요. 정리한 3번 분들은 확실히 가벼워져요. 연락을 덜 확인하게 되고 마음이 덜 불안하고 내 시간이 생겨요. 하던 일이 줄어들 수도 있고
불필요한 책임이 빠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미루면 같은 문제로 다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번호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결정이 해결해 줘요. 끊는다는 게 꼭 완전히 끝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리를 두는 것도 끊는 거예요. 조건을 바꾸는 것도 끊는 거예요. 밤늦은 연락을 안 받는 것도 끊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 걸 멈추는 것도 끊는 거예요. 상대가 함부로 말할 때 바로 대화를 멈추는 것도 끊는 거예요. 3번 분들은 9월에 자기 기준을 세워야 해요. 기준이 없으면 사람마다 흔들려요. 상대가 불쌍하면 흔들리고, 상대가 화내면 흔들리고, 상대가 잘해주면 또 흔들려요. 그러면 내 삶이 상대 기분에 끌려가요. 신령님께 정성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집 문 앞을 정리하세요. 문 앞은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예요. 필요 없는 택배 박스, 오래된 신발, 먼지, 쌓인 물건이 있으면 치우세요. 그리고 소금을 아주 조금 써서 가볍게 닦아보세요. 무겁게 붙은 것을 털어내는 정성이 돼요. 핸드폰도 정리하세요.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대화방, 마음 불편한 사진, 계속 확인하게 만드는 연락처, 삭제가 어렵다면 숨김이라도 하세요. 3번 분들은 눈에 보이면 마음이 다시 끌려가요. 안 보이게 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9월 첫 주에 이제 안 할 것을 적어보세요. 돈 빌려주지 않기, 밤늦게 감정 소모하는 연락 받지 않기, 조건 없는 일 맞지 않기,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바로 답하지 않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중요한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세요. 문자로 남기고 메일로 남기고 날짜를 남기세요. 마지막으로 집 입구를 깨끗하게 쓸고 소금으로 가볍게 정리해 보세요. 3번 분들은 공간을 정리하면 마음의 결심도 단단해져요. 3번 분들 9월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끌려가지 않아야 해요. 정 때문에 손해보지 말고, 미안해서 무너지지 말고,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번에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해요. 3번 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세요. 댓글에는 3번과 함께 9월에 끊고 싶은 것 하나만 적어두세요. 적는 순간부터 흔들릴 때 다시 볼 기준이 생겨요. 4번 고르신 분들, 9월부터 혼자 버틴 줄 알았던 일이 뒤에서 힘을 받네요.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두시면 좋아요. 4번 분들, 흑옥 산호랑이에 끌리셨다면 겉으로는 조용해도 뒤에 버티는 힘이 센 사람이에요. 4번 고르신 분들, 여기는 집안 뿌리, 오래된 책임이 강하게 나와요. 혼자 살든 가족과 살든 멀리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마음 안에 집안일이 남아 있어요. 가족 문제, 돈 문제, 어른 걱정, 집 문제, 오래된 물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음, 이런 게 같이 보입니다. 최근 4번 분들은 혼자 감당한 일이 많았을 가능성이 커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해야 할 것 같았고,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챙겼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움직였어요. 말로는 괜찮아 했지만 실제로는 많이 피곤했죠. 예를 들어 부모님 걱정이 있는 분들, 형제자매 문제로 신경 쓰는 분들, 집안 돈 문제를 내가 더 많이 챙기는 분들, 가족 중 누가 아프거나 일이 꼬여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 돌아가신 분 생각이 자주 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 4번에 많이 들어와요. 4번 분들은 책임감이 강해요. 그런데 이 책임감이 가끔 본인을 너무 무겁게 만들어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놓으면 다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계속 혼자 들고 가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 말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누워 있어도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밥을 먹어도 마음 한쪽이 무거웠을 수 있어요. 9월부터는 이게 조금 달라져요. 혼자만 떠안는 상태에서 누군가 나눠들 수 있는 상황이 보여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고, 윗사람이 조언을 줄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또는 미뤄졌던 집안 문제가 정리되면서 마음이 덜 무거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나 몰라라 하던 일을 이제 같이 보겠다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과 미뤄둔 돈 얘기를 하게 될 수 있어요. 집 문제나 이사 문제에서 도움 줄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래된 가족 갈등이 완전히 풀리진 않아도 적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조상 쪽 보호가 강해요. 겁주는 말 아니에요. 오히려 도와주는 쪽이에요. 4번 분들은 큰일 날 뻔했는데 가까스로 넘어간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막판에 사람이 나타났거나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겼거나 최악으로 갈 줄 알았던 일이 이상하게 멈춘 적이 있었을 수 있어요. 본인은 운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늘 힘들까? 왜 나는 뭐든 어렵게 풀릴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완전히 무너질 때마다 누군가 받쳐준 적이 있어요. 그게 사람으로 왔든 상황으로 왔든 돈으로 왔든 우연처럼 보였든요. 9월에는 그 보호가 다시 현실적인 도움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누가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가족 안에서 대화가 열리거나, 오래된 문제가 정리되거나, 작은 돈이 들어오거나, 누군가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번분들은 도움을 잘 못 받아요. 받아도 미안해하고 부탁하기 전에 포기하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9월에는 그러면 안 돼요.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말할 수 있으면 말하세요. 내가 힘든 걸 말해야 상대도 알아요. 일적으로 보면 4번 분들은 안정적인 기회가 좋아요. 화려한 제안보다 오래 갈 수 있는 일, 조건이 분명한 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하는 일이 맞아요. 9월에는 갑자기 큰돈 벌게 해주겠다는 말보다 작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일을 보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윗사람이나 오래된 동료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겉으로 크게 칭찬받는 것보다 뒤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시기예요. 그 사람은 믿을 만해. 맡겨도 돼. 꾸준히 해. 이런 평가가 생길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튀는 사람보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라서 9월에는 그 꾸준함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서 안에서 조용히 일만 하던 분들, 크게 티 나지는 않았지만 늘 빠지지 않고 책임졌던 분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까지 해왔던 분들, 그런 분들은 9월에 윗사람이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바로 승진까지는 아니어도 다음 기회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사업이나 프리랜서라면 단골과 기존 인연을 챙기세요. 새로운 사람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9월에는 이미 나를 아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오래된 고객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예전 거래처에 짧게 연락하거나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에게 인사를 해보세요. 그게 바로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도 나중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돈 쪽에서는 지키는 돈이 중요해요. 사범분들은 큰 돈을 한 번에 늘리는 것보다 있는 돈을 지키고 가족 지출을 정리하는 게 먼저예요. 특히 가족 때문에 나가는 돈이 있다면 선을 정해야 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과 못 해주는 만큼을 나눠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게 복은 아니에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집안도 오래 지켜요. 사범분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내가 다 감당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너지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돈이 있다면 내 생활비와 같이 계산해야 해요. 형제 자매 대신 내가 계속 부담하는 돈이 있다면 대화를 해야 해요. 집안 행사비나 병원비를 나 혼자 감당하고 있다면 분담 얘기를 꺼내야 해요.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집안 정리도 강하게 나와요. 오래된 물건, 오래 안년 서랍, 가족 관련 서류, 돌아가신 분과 연결된 물건, 낡은 그릇이나 천, 이런 것이 있다면 9월 안에 한 번 정리하는 게 좋아요.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함부로 정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깨끗하게 닦고 보관할 건 보관하고 보낼 건 예의를 갖춰 보내라는 뜻이에요. 4번 분들은 오래된 물건을 정리할 때도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버리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 물건이 있다면 바로 버리기보다 깨끗한 천으로 닦고 필요한 것과 보내도 되는 것을 나눠 보세요. 오래된 가족 서류가 있다면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안 쓰는 그릇이나 낡은 천이 쌓여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하면 돼요. 사범분들은 이런 정리가 마음 정리와 같이 가요.
9월 초에는 집안이나 가족 문제로 연락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른 안부를 챙기거나 가족끼리 미뤄둔 얘기를 하거나 집과 관련된 정리를 해야 할 수 있어요. 대단히 큰 문제라기보다 이제는 미루지 말고 봐야 하는 일에 가까워요. 9월 중순에는 도움을 주거나 받는 장면이 보여요. 사범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가 사범분들을 도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혼자 하겠다고 밀어내지 마세요. 상대가 진심으로 도우려는 거라면 받으셔도 돼요. 9월 말에는 마음이 조금 놓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어도 방향이 잡혀요. 가족 문제든 돈 문제든 일 문제든 적어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감이 생길 수 있어요. 사범분들은 방향만 잡혀도 많이 편해지는 사람이에요. 막막한 게 제일 힘든 사람이니까요. 사범분들은 꿈도 잘 봐야 해요. 돌아가신 가족, 오래된 집, 산, 큰 나무, 밥상, 물, 잔치 같은 꿈이 나오면 적어두세요. 그게 그대로 현실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범분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꿈을 적다 보면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는지, 뭘 정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신령님께 정성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어렵게 하지 마세요. 깨끗한 밥 한 공기, 맑은 물 한 그릇, 조용한 감사 인사면 충분해요. 그동안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자리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정성은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르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고 가족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고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푸는 것, 그게 사범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치성이에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9월 안에 집 안 한 곳을 정해서 제대로 정리하세요. 특히 오래된 물건이 모인 곳, 서랍 깊은 곳, 가족 물건이 있는 곳이 좋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 오래된 인연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긴 말 안 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작은 베풀 하나 해보세요. 큰 돈 아니어도 괜찮아요. 밥 한 끼, 작은 도움, 작은 기부, 필요한 말 한마디. 사범분들은 베푼 것이 늦게라도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사범분들 9월에는 혼자 버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해요. 도움받는 것도 능력이에요. 말하는 것도 용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걸 인정한다고 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사범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댓글에는 4번과 함께 9월에 지키고 싶은 것 하나만 적어두세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맞춤 부적이나 비방도 고정 댓글 카톡으로 천천히 보셔도 좋아요. 마음 닿으신 분만 보시면 돼요. 억지로 보실 필요 없고 정말 마음이 간절한 분들만 천천히 오시면 돼요. 오늘 4번호 다 봤어요. 1번 분들은 기다린 일이 다시 움직이는 사람, 2번 분들은 생활과 돈이 다시 차오르는 사람, 3번 분들은 끊어야 살아나는 사람, 4번 분들은 뒤에서 받쳐주는 힘을 받는 사람. 두 개가 끌렸다면 둘 다 보셔도 좋아요. 사람 인생이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돈은 2번인데 마음은 3번일 수 있고 일은 1번인데 집안 문제는 4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상황에 닿는 부분만 가져가시면 돼요. 9월은 그냥 지나가는 달이 아니에요. 미뤄둔 게 드러나고 기다린 게 움직이고 아닌 건 정리되는 달이에요. 좋은 말만 붙잡지 말고 오늘 들으신 것 중 현실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해보세요. 연락 하나, 정리 하나, 확인 하나, 정성 하나, 작아 보여도 그게 시작이에요. 사람 인생은 큰 결심 하나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확인, 아주 짧은 연락, 오래 미룬 정리 하나가 생각보다 크게 바꿔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보내주세요. 다음 풀이에서 또 현실적으로 깊게 짚어드릴게요.